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장을 현재 걷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약간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의 매물이 좀 많죠.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양이 크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현재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수위가 나오고 있고요. 초반부터 매수 열기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4원 80전 내리면서 1155원 10전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중형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현재 업종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금속은 1.1%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금속업종 쪽에서는 이 포스코가 현재 1.3%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1.2% 오르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 0.9% 오르면서 다시 11만원 선에 올랐다가 다시 지금 또 이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업 쪽도 흐름이 괜찮고요. 운송 장비업 종도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SX 조선해양이 4.8%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한진중공업 3.5%, S&T중공업 3.5%, 그리고 동원금속이 2.8% 각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현대차가 1.1%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기아차 1.3%, 만도가 1.2% 오르면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매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1%의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 넘게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요. 그래도 뭐 대한통운이라든지 봉신, 한솔, CSN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KSS 해운은 1.3% 내리고 있고요. 현대상선 1.5% 내리면서 지난 금요일에 좀 오르는 듯 했다가 다시 또 부진한 흐름이 나왔었죠. 오늘 역시 좀 부진합니다. 글로비스는 0.6% 내리고 있고요. 한국공항 0.4%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도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오르고 있고요. 삼성 SDI가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0.3% 내리고 있는데요. LED 관련주들 쪽으로 금요일에 이 낙폭이 좀 크게 나왔었죠. 삼성전기 1.2% 오르면서 다시 추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낙폭이 워낙 컸습니다. 금요일에 6.3% 급락을 했었고요.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 현재 매수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노는 1.9% 현재 오르고 있고요. LG전자는 0.9% 내리고 있습니다. LS산전 약세를 현재 펼치고 있고요. 한솔LCD 1.2%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0.6%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시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주가의 급등을 바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오늘도 아침 시초가부터 강보합세로 강하게 출발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네. 역시 1910포인트 선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넘어가자 또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금주는 11월의 마지막과 12월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한 주간이죠. 그래서 금주도 향후 연말 장세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주말은 투자자분들 다소 숨죽이면서 다소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서 지난 주말을 맞이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번에 한미 서해상의 합동훈련으로 인해서 북한의 도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텐데요. 그러나 큰 우려 없이 큰 접촉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 발생했던 연평도 사태의 국면이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다소의 위안감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 또 중국에서 열렸던 또 아시안게임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아주 귀국을 해서 아시안게임 패배하게 됐죠. 그래서 세계 아시안게임 2위로서 아주 당당하게 국위를 선양한 그런 모습이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소강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가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장초반 매도를 보이다가 소폭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연평도 사건에 따른 주가의 급등락은 일단락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상승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있는, 그렇다면 지수는 다음 주가 또 쿼드러플 리칭데이입니다.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옵션 선물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금주와 다음 주까지는 하락할 때 저점의 매수와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겠다는 매도 물량이 충돌을 하는 그런 구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는지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에 앞서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뉴욕 증시 한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화면에 나오고 있죠. 다운존스 공업지수, 물론 지난주 목요일장은 미국 시장으로 휴장이었고요. 추수감사절이라. 그리고 금요일장은 반장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장이 열린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한 가운데 마감을 했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역시 아직도 지지선 때는 붕괴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의 모습은 11,000포인트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에요. 왜? 11,000포인트부터 1,800포인트 사이,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줄로 칠수는 이 라인이 지지선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저항선 라인은 또 요 라인이 저항선이 되겠죠. 11,200포인트에서부터 11,450포인트 직전 고점까지.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추가 상승하기에도 현재의 세계 정세의 여건, 그리고 동남아 정세 여건, 그리고 뉴욕 증시의 수급 구조 등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좀 상승하면 밀릴 테고요. 또 11,000포인트로 근접할수록 11,000포인트에 근접하는 하락을 보일수록 대기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반등을 주는 이런 모습이 뉴욕 증시도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국내 시장의 긍정적입니다. 나스닥 시장은 다우존스 공업지수보다 견고한 모습이죠.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스닥 시장을 본다면 이 직전 저점, 이 라인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그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는 국내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그룹들의 투자 심리 회복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모습은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상대적으로 또 유럽 증시는 더욱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중에서 지금 독일 닥스 지수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럽 증시 중에서 독일 지수는 견고한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럽 시장에서 아일랜드를 포함한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아직까지도 해소되고 있지는 않고, 이들 유럽 국가들의 불안감이 단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소의 시간은 불가피하지 않나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서 추가 악재가 돌출하지 않는 한 급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유럽 증시도 독일 증시의 경우는 상승 기조가 유지됐다고는 하지만 역시 추가 상승을 보일 때마다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연속 상승 신고가 행진했다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일본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본 증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일본 증시의 경우는 비교적 아주 상승 탄력도가 좋은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일본 증시의 경우는 장 초반에부터 강보합세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키면서 니케이 225 지수의 경우 현재 90포인트가 상승하면서 0.9%가 상승한 1130엔대, 1130
30엔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니케이지수 일본 차트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죠. 오히려 일본 시장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는 아직 장은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열릴 텐데요. 자, 중국 증시의 경우도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 연속 급락한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여주고는 있죠. 추가 하락을 경우에는 이 라인이 지선대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경우도 상해 종합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단숨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왜? 이제는 상해 지수도 3,000포인트 라인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지그재그의 패턴. 지난주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세계 증시와 동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가 역사이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하면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선반영됐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 추세적으로 본다면 같은 패턴을 세계 증시가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900선 이하권대부터 1860포인트 라인, 이 라인권대에서는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0포인트 라인부터 1920포인트 이 라인부터 또 1970포인트 라인까지는 또한 직전 고점대에 저항선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국내 증시도 어떠한 모습이 예상되고 있느냐? 네, 1900포인트 이하로 내려온다면 매수에 의해서 반등을 주고 또 192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역시 이런 지그재그의 패턴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 지그재그 패턴 소위 말해서 박스권의 횡보국면을 금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쿼드러플 위층 데이를 앞두고 있는 시점 그리고 국내적으로 본다면 대북 관련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유럽 증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시에 그대로 작용하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소위 말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비축 과정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은 금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저하게 하락시를 기해서 분할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고 그리고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상승을 이용해서는 조금 이익 실현해줘가지고 항상 한 30%에서 40% 정도는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빠르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투자자분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방향성이 될 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금주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조금은 시장을 세밀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난주 매매 패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올 한 해 2010년도도 이제 한 달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12월은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직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날은 며칠 되지 않죠. 네. 자, 그렇다면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올해 마무리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물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모두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최근 매매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무려 매수한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수 많이 한 것이 하이닉스 1,000억 원을 넘었죠. 그 다음에 KB금융, 현대건설,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역시 외국인하고 똑같네요. 삼성전자 3,580억. 외국인 투자자보다 배 이상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2,000억이 넘는 매수율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KB금융,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철저하게 그동안 낙폭 과대됐던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를 유시한 반도체와 IT
그리고 KB금융이 이끄는 금융주에 대한 매수 규모를 더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아직은 그들이 증시가 붕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 시가총액 상위 그것도 그동안 장을 이끌었던 조선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한 것이 아니,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낙폭 과대되어 있던 시가총액 상위 대형 우량주를 매수했다는 점은 순환매 차원에서 그동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선취매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동향은 역시 국내 증시가 여기서 그냥 붕괴되거나 끝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점이고요. 네. 자,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국내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174억 원. 그 다음에 다음 서울반도체, CJ홈쇼핑, 파트너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예림당을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AP시스템, 성화하이텍, 멜파스, 리노공업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여러 차례 이 시간 통해서도 강조해드린 바와 같이 사실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 세력들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뜻 매수에 나서기 상당히 힘듭니다. 왜? 매수하기도 어렵고 매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에서 특화된 몇몇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의 매수 강도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 철저하게 재무 구조가 좋은, 펀더멘탈이 좋은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이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종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의 대표 주자인데 그렇죠. 업종은 제약업종이죠. 여전히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셀트리온에 대한 지속적으로 매수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포털 업체인 다음이라든지 그리고 역시 IT 업종 서울반도체, 네. 홈쇼핑, CJ홈쇼핑 이런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종목별로 재무구조가 우량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극적인 분할 매수 전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떤 부분 쪽으로 시선을 압축해야 될지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오늘도 한 두 종목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공평하게 코스피 시장에서 종목에서 하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종목에서 하나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네. 모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장은 추세적으로 직전 고점 추가 상승을 할 때마다 1920포인트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그 라인에서의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라든지 대기 매도 물량에 부담이 되는 구간입니다. 네네. 그리고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금주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주에 한번 우리가 오늘 내일장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카드입니다. 네. 참 오래간만에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종목인데요. 역시 삼성그룹이 전업 신용카드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자산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최우량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업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삼성카드는 보유 계열사 지분 매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에버랜드 지분 매각 그리고 에버랜드 상장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달에 이건희 회장께서 3세 경영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젊은 경영인으로부터 회사를 이끌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거 그룹 차원에서 가장
삼성그룹 계열사 중 가장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상장 가능성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최대의 수혜주로 삼성카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는 저는 한 63,000원 전후가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63,000원 주고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다시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점의 하나가 이 6만원대가 가장 큰 저항선이었고 매물대였는데 그 매물을 단숨에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 6만원에서 63,000원 라인 이게 지지선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3,000원을 전후한 가격대 오늘과 내일장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장중도 소폭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오늘장에서도 보면 삼성카드가 장중 저점이 62,600원, 고점이 63,900원, 그러니까 63,000원을 축을 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63,000원 이하권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에서 한번 선정해봤는데요. 오미디어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상장된 코스닥 종목이죠. 네. 지난달이네요. 지난 10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상장 이후에 밑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가격의 조정과 그리고 최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오미디 홀딩스의 매력은 뭐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CJ 계열 지주회사입니다. 이번에 CJ그룹에서 이 관계사 6개사를 통합을 해서 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런 발표를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 CJ그룹에서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와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J그룹에서 적극적으로 특히 이번에 방송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종편 선정이 완료될 시점부터는 오히려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정 매수 가격대가 저는 한 33,000원을 전환 시점인데 오늘 네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부터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오미디어 홀딩스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 달에 상장한 가격대가 68,700원이나 상장하고 고점이. 그래서 상장한 첫날부터 갭상승한 이후에 수직하게 밑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3만원이 지난 11월 초에 붕괴됐다가 그렇죠? 반토막 났죠 그대로. 네. 그리고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 원대를 축을 해서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받고 있고, 그럼 1차 상승 후에 눌림목을 받는 직전 저점 붕괴시키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예, 쌍바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원 상승하면서 35,200원, 36,000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강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네요.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고요. 34,000원 이하권대 33,000원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은 오미디어 홀딩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성카드 그리고 오미디어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특징적인 부분 짚어주십시오. 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발 호재로 2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 등은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에 건설 중인 수빅 조선소의 신규 수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노동 숙련도도 높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유가증권 시장의 게임 대장주인 NHN은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신한금융투자는 NHN이 신규 게임 테라가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게임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모멘텀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태양광과 LED에 들어가는 흑연 부품을 만드는 TCK도 증권사의 호평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동양종금증권은 TCK가 태양광,
LED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내년 3월 신규 공장이 완공돼서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량이 2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닥 새내기주 대구방송은 상장 첫날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다소 낮았지만 곧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는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종합편성 채널 도입이 경쟁을 심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에 따라 광고 규제는 완화되기 때문에 대구방송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 시장 지금 하락 전환됐습니다. 코스피도 내리고 있고 코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들도 시장을 읽는 눈매가 좀 예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던 증권사들은 금요일에 코스피가 26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움직임도 활발한데요. 물론 긍정적인 시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여전히 이번 악재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음 달 초 한미일 3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글로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로 인한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고 분석합니다. 대우증권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자체만으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겠지만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는 좀 방해할 거라고 내다봤는데요. 북한 위기보다는 아일랜드 재정위기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가 더 우려되기는 하지만 북한 도발 우려도 피할 수 없는 그 악재 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연말까지 시장이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현대증권은 여러 상황으로 조정장의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투자할 것을 조언합니다. 일단은 IT와 금융을 추천했는데요. 항상 자동차보다 비쌌던 IT가 최근에는 더 저평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은행은 주가 순자산 비율, 즉 PBR이 한 배도 채 안 되는 상황이라 투자할 네.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동양종금증권은 12월 효과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12월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때인 만큼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라는 설명인데요. 네. 내년에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전자와 부품, 기계, 소프트웨어, 건설, 해운 등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증권부의 이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하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 코스피 코스닥 하락 전환됐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의 흐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금융을 비롯해서 오늘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금융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 현재는 2% 급락하면서 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M&A 매물로 나온 이후에 시장의 이슈가 계속해서 되고 있죠. 이 목표가로는 16,000원 선을 제시받았는데요.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회 조재석 부장께서 제시를 해주셨죠. 민영화 추진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가도 좀 흥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성훈 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두 금융주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과 기업은행, 먼저 KB금융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오늘은 약간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화면을 통해서 현재 주가 흐름 짚어보고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53,9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KB금융 2011년 순이익이 2.6조 원 규모가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들었고요. 내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대의 수혜를 입을 그런 종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는 좀 기다렸다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3,900원 선 현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 매수가 가능한 권역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6만 원 선을 제시받았고요.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네, 기업은행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조정을 받고 있고요. 16,60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6,850원 선 아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시받았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먼저 전화부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53-2611, 26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의 이름, 매수 가격, 비중을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그 질문도 괜찮습니다. 정영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약세로 전환이 됐네요. 네. 시장은 뭐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아침에 좀 약 반등세가 나왔지만은 지금은, 소폭 조정이 있었고, 있고, 지금 사실은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불안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오후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자체가 좀 냉각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목별로 흐름은 분명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올려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하이텍팜이요. 하이텍팜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19,750원입니다. 19,750원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30% 됩니다. 30%요. 오늘도 좀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약간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쪽은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수급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외국인들의 보유량이 한 60여 %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 그 문제로 인해서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네네. 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엔 네네. 어떠한 결과가 있을런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외국인도 비중이 꽤 되는데 뭐 이 점에서 오히려 더 수급에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네. 점도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손실을 좀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도 한 30% 정도 가지고 계시면은 결코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을 갖고 계신 셈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지금 하이텍팜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은 매수가 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수가가 뭐 19,000원대고요. 그리고 이제 19,750원부터 그리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텍팜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기관들도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그리 나쁘지 않고요. 좀 손절가를 좀 밑으로 좀 잡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8,200원인데요. 17,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좀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고요. 지금 좀 전에 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수급이 조금 없죠, 지금. 그래서 수급이 없기 때문에 종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합세 움직이고 있고,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2,000원 권역 올라가면은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올라가시면 좋고요. 1차 목표가는 22,000원. 좀 더 위로 본다면은 24,000원 정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 하이텍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문자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문자 상담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데요. 9107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종목입니다. KEC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13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40%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데 팔아야 될까요? 좀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지금 KC를 1,300원대에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손실이 좀 있거든요. 큰 네. 손실은 아니고 지금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늘 밑꼬리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밑꼬리를 전 밑꼬리입니다. 1,170원 이탈하면 바로 매도를 하십시오. 일단은. 그리고 좀 올라온다면은 1,300 구간에 올라온다면은 매수가 근처 올라온다면 사실 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단기적으로는 올라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뭐 거래량은 그렇게 오늘 오전 거래량치고는 좀 되거든요. 여기 좀 매도세 때문에 나오는데 일단은 전저점입니다. 1,170원 구간 내려보면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1,300원 구간 돌파한다면요, 매수 구간, 쉽게 말하면은 1,370원, 1,360원 정도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거의 뭐 매수하신 그 구간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KE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비중이 좀 많이 갖고 계시네요. 40% 가지고 계시군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계양전기에. 계양전기요. 예. 네, 매수 가격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 가격은 3,290원. 3,290원이요. 예, 그대로 100%입니다. 100% 가지고 계시고, 매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11월 5일 날, 예. 11월 5일에 하셨고요. 지금 꽤 높은 수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좀 낙폭이 좀 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네. 조금 손해봤을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예. 네네. 그래,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너무 네. 내려가 버렸는 거라요. 네. 지금 주식을 가지고 계신 게 이 계양전기 한 주식만 갖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한 것도 다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계양전기 저희가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요. 탈출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먼저 계양전기 손실에서 참 저도 뭐 같은 아픈 마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가 바로 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한 3,100원, 3,150원 아니면 3,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르지를 못해서 사실은 조금 위험한 구간을 거쳤고 그 다음에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계속적인 빠졌는데요. 지금 흐름은 거의 바닥권을 갖다가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400원까지를 어떤 바닥권을 보시고요. 2,400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비중 축소 의견, 사실은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싶지만은 네.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비중도 많고. 예, 비중도 많고 이래서 네. 지금 240일 이등평선까지 이탈하면은 장기 이등평선까지 이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이탈하게 되면은 좀 하방 쪽에 힘이 강할 수가 있고 네. 밑으로 좀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네. 2,400원을 비중 축소를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요, 2,800원대, 900원대는 반드시 여기서는 비중 축소하면서 올라가십시오. 여기서 올라온다면은, 물론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여기서는 좀 가지고 계시지만은, 네. 여기서 또 힘이 없다면은 이 구간에서 좀 조금씩 매도를 하시고요. 네. 매수가가 사실은 3,290원도 좀 고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당분간은 올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원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네. 여기서는 완전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4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수준의 모멘텀을 가지고 봤을 때는 2,400원 선 하회를 할 경우에는 물량 한 절반 정도. 네, 절반 이상 줄여주셔야 됩니다. 절반 100%이기 때문에 네네. 100% 같으면은 여기서는 조금 절반 이상 한 70% 정도 줄여주시고 네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물타기라든지 그런 전략은 절대 강구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2,400원 선을 하회할 경우에는 70% 정도 물량을 더시고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있더라도 2,800에서 2,900원 선까지 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물량을 덜고 향후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좀 지켜보자라는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양전기 저희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문자 상담을 좀 해볼까 합니다. 문자 이번에는 제일모직을 상담해 드릴 텐데요.
8726님께서 보내주신 제일모직 11만 1,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요. 꼭 진단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윤경 엄마께서 보내주셨네요. 8726님께서 보내주신 제일모직 지금부터 상담 시작합니다. 네, 뭐 제일모직은 추세가 살아났다가 바로 지금 고점에서 좀 밀리는 형국인데요. 자, 제일모직은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매매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제일모직은 조금 더 가져가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년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 있고, 그리고 제일모직을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요. 아직까지는 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모직 얼마 전에 윗골을 달았지만은 주봉으로 보면요.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내년 정도 보고 가져가시고요. 일단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한다 보시고, 내년 정도까지 가져가시면은 13만 원, 내년 초입니다. 1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죠? SK 네트워크스요. SK 네트워크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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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아, 16,000원이요. 1,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비중 60%요. 60%요? 좀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매수요. 네. 현재 조금 됐어요. 네. 한 번에 60% 한 번에 아니요. 매수를 하신 건가요? 맞아요. 조금 해갖고 이래 해놓은 게라요. 네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신 상황이고요. 예. 오늘 또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비중이 60% 현재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조정을 좀 해드릴게요. 좀 따라와 주세요. 예. 네. 네, SK 넥토스 1,600원 같으면은 뭐 지금 1,450원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SK 넥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원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은 이제 얼마 전에 많이 올랐다가 바로 이제 음봉 3개가 맞았는데요. 음봉 3개 이후에 오늘 반등은 크게 그렇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반등은 여기서만 멈춰줘도 오늘 반등은 아주 좋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는 11,000원에서 11,500원, 그러니까 11,500원, 11,000원 선 구간에서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착실 하시면서 올라가시고요. 네. 그리고 자 조금 더 보신다면은 12,000원 보시는데 사실은 12,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SK 넥토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좀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네. 일단은 11,000원 구간에서 11,500원, 12,000원 단계별로 좀 보시면서 여기서 조금씩 착실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미포조선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7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매도를 현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6564님께서 보내주신 현대 미포조선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그다지 많은 편도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그 구간에 딱 와 있거든요. 네, 좀 기술적 분석을 본다면은 지금 60일 이동 평균 이탈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선주로 봐서는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이거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17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17만 이탈한다면 이제 좀 비중 축소해 주시고 17만 이탈 안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20만 원 정도에서 일본 매도하시고 나머지 구간은 23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분께서 좀 손실이 있으셨던 게 아니라 수익이 있다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신 그런 네네. 상태네요. 현대 미포조선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이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죠? 11만 원에 매수했고요. 20%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지금 11만 원 선이면은 초반에 예. 좀 매수를 하셨네요. 공모된 이후에요. 상장된 이후에요. 8월 달에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10만 원 선도 꽤 졌죠? 지금 9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생각해보면, 실적도 그렇고, 삼성화재랑 뭐, 거기에, 이게 뒤떨어질 만큼, 네네. 모든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되면서는 조금 더 갈 것 같았었는데요. 네네. 계속 내리고 있어서, 그렇죠. 얼마큼 보유를 하고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까? 네네.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선을 꾸준히 지지를 받았었는데, 네. 지난주 이후에 좀 무너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단기 악재성 재료로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삼성생명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호재성 재료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삼성생명 과연 금리 인상이 된다면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네,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생보사들은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역시 10만 원을 깨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만 원 깼는데요. 네. 일단 삼성생명은 대한생명과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 대한생명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주가 방향은 좀 대한생명이 좋고, 삼성생명은 그동안 10만 원의 지지가 무너지면서 바로 지금 97,500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 만약에 12월에 한 번 더 된다면은 삼성생명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 자체가 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실망 매물이죠.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수급에서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역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좀 더 붙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루 거래량이 한 200만 주 정도는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오늘 수급은 괜찮은데, 네.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95,000원 정도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매도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매수가가 좀 보면은 우리 11만 원대이니까 10만 원대는 사실 올라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정도는 내년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만약에 기다린다면은 제가 보면 삼성생명 같은 것도 배당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선까지는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우리 11만 원대에서 12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LG 패션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LG 패션도 저에게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많이 봐드리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골라봤고요. 33,3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3610님께서 보내주신 LG 패션 매도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LG 패션은 실적이 호전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LG 패션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거의 지지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길쭉 반등이 나왔고, 121 이등평선 길쭉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이제 조금씩, 위로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 패션 같은 경우는, 37,000원, 800원대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34,500원, 5,000원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 연말 수요에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는 겨울철 의류로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좀 올라간다면은 내년까지 보면 내년 초까지 정도 보신다면은 37,0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마지막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네, 차바이오엔입니다. 네, 차바이오엔이요. 네. 요즘 좀 많이 하락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네.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2,000원대에 매수했거든요. 12,000원대요. 그럼 손실이 좀 크신 편이네요.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십니까? 비중이 한 60% 됩니다. 아이고. 지금 차바이오엔 매수하신 배경이 따로 있으십니까? 성장성 보고 그냥 좀 중장기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네네. 자꾸만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걱정도 되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 한 의견을 한번 네.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뭐 배아줄기 치료제가 미국 FDA 승인도 있었고 뭐 이런 호재가 분명 있기는 있었는데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급락이 있은 이후에 기술적 반등도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 부분도 네. 나오지 않았고요. 차 바이오에 계속해서 좀 흐름 자체가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저도 좀 마음이 무겁거든요. 예, 제가 지지난주에 차바이오는 한번 했습니다. 9,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횡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9,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뭐 오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상증자 부분을 보면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정도 740억 정도 유증을 하기 때문에 구조주 배정 청약이기 때문에 지금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지금 주주 배정을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왕 뭐 좀 내려왔기 때문에 배정 받으시고 배정가가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정을 구주주에 대한 어떤 그 흐름 자체에서 배정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조금 어떤 매수가는 좀 낮아지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11,000원, 12,000원 정도 올라야 됩니다. 네. 11,000원 구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차바에는요. 그래서 11,000원 구간 돌파한다면은 12,000원 정도에서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 바이오엔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영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1% 내리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494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30전 정도 오르면서 1150권 75전 선에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